4월달은 24년도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금융주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이 미국 증시에서 7개 대형 은행 주식 가운데 JP모건과 웰스파고를 상승 여력이 가장 높은 추천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웰스파고의 목표 주가를 주당 57달러에서 65달러로 올렸고 JP모건의 목표 주가를 215달러에서 229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JP모건과 웰스파고의 긍정적인 순이자 수익 기대는 예금과 대출 성장에 대한 신중한 전망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일 발표되는 두 은행의 1분기 실적이 예상을 넘을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자본시장 경기 회복과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는 만큼 수수료 수익 측면에서 놀랄만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에 이어서 아마존까지 올해 들어서 빅테크들 부문별 인력 감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인 아마존 웹서비스는 일부 부서에서 수백 명의 직원을 감축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의 오프라인 매장 기술팀과 영업 및 마케팅 부서가 감원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지난해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경쟁사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2만 7천 명의 일자리를 줄인 아마존은 최근에도 음성으로 작동되는 알렉사 비서와 프라임 비디오 및 음악 부문, 인터넷 비디오 스트리밍 자회사인 트위치의 직원을 감축했습니다. 빅테크들은 지난해만큼의 대규모 수준은 아니지만 올해에도 부분적인 군살 빼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완료한 뒤 게임 부분에서 1,900명을 감축하고 있고 구글도 광고와 유튜브 등에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애플도 10년간 개발해온 전기차 애플카 개발을 포기하면서 해당 사업에 투입됐던 2,000명의 직원 중에 일부를 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고용지표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연준이 지속해서 금리 인하 신흥증론을 꺼내들자 실망하고 있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은 장 초반 상승세로 주가지수에 부담을 줬지만 장 후반에는 하락했습니다. 3월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민간 고용 관련 지표가 견조하게 나온 점도 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시켜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조사업체 ADP가 발표한 미국 3월 민간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18만 4천 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최대폭 증가한 것으로 전문가 예상치 15만 5천 개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견조한 고용 지표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늦추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3월 민간 고용 증가치는 작년 7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입니다. 3월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올랐습니다. 3월 이직자들의 임금 인상률은 10%를 기록해서 2월에 7.6%에서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최근 일자리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 모두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ADP 민간 고용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이 곧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거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민간 고용은 예상보다 많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임금 인상이었고 오는 5일 발표되는 미국 정부의 고용 지표에서 시장은 이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ADP 민간 고용 지표는 미국 노동부 고용 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나옵니다. 통상 구인 등 고용 관련 지표는 연준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때 살피는 주요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고용이 증가했다는 것은 고용시장이 그만큼 활발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민간 고용 지표가 견조하다는 것은 연준의 긴축 장기화에 힘을 실을 전망입니다. 미국 증시는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 관련 지표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고용 동향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듯한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4분기에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금리 인하는 급하지 않으며
너무 일찍 인하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린 경제정책 포럼에서 인플레이션 관련 최근 수치가 단순한 상승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지 말하기는 이르다면서 인플레이션을 평가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고 금리 인하 시기는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는 올해 어느 시점이 적절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중 한 명이자 유명 투자자인 스티브 아이스먼이 미국 연준은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어제 스티브 아이스먼은 CNBC 방송에 출연해서 개인적으로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스먼은 현재 경제 여건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전혀 없고 만약 금리를 인하할 경우 이는 자산시장에 거품, 버블을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금리를 내릴 이유가 있는가? 라고 물으며 미국 경제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지표가 약해질 때까지 연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인하면 시장에 거품이 형성돼서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준이 인내심을 갖고 관망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섣부른 인하는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만약 경제가 실질적으로 약화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늦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아이스먼은 꾸준히 연준이 서둘러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온 인물입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을 99%로 보고 있습니다. 6월 FOMC에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62.3%로 일주일 전에 70.1%에 비해서 크게 줄은 상태입니다.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차이가 지난 사흘간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 2년물과 10년물 간 스프레드, 금리 격차가 42.7 베이시스 포인트였는데 오늘은 32.9 베이시스 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단 사흘 만에 10 베이시스 포인트나 따라잡은 것입니다. 통상 국채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역전 현상이 지금 추세로 빠르게 정상화한다면 시장 또한 침체 가능성을 점점 낮춰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국제유가는 석유 수출기구와 기타 산유국 협의체 오펙 플러스가 감산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5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전 거래일 대비 0.33% 상승한 배럴당 85.4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회의를 열고 최소 2분기까지 하루 220만 배럴을 감산하는 현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분쟁에 따른 공급 우려에도 이들은 과잉 생산을 경계하면서 감산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도 지속이 됐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이어진 데다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긴장도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던 이란 영사관 폭격 사건 이후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국제 구호단체 차량 폭격이 일어나면서 지정학적 위험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